나가서 아예 확 받으려는 분이 있고 저희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없어도 저희는 저희끼리만 할 겁니다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요즘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결혼했으니까 아 진짜 시댁 도움을 받았나요? 일단은 저희는 도움은 받진 않았어요. 일단은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내가 책임을 질게. 아 일라이가 힘들어도- 벌어놓은 돈으로. 네, 내가 힘들어도 벌어놓은 내가 돈 있었어요? 그래도 벌어놓은 돈 내가 있었어요? 지현수 씨가 벌어놓은 돈 아니에요? 지현수 씨가 벌어놓은 돈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일할 씨 벌어놓은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여자분들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분이 있고 좀 부자랑 살고 평생 편하게 살겠다.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분도 있잖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와이프한테도 얘기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돈 많은 분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욕심을 내지 말라고. 갑질하면 그걸 다 감수해야지 사랑을 바라지 말라고. 네, 만약에 갑질을 하면 어차피 돈 보고 만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랑을 바라면 돈 벌지 마라. 어긋나요. 이게 돈 바라- 많이 봤어요, 이렇게. 오. 그리고 제가 난 와이프한테 사랑이라 얘기하는 돈을 건, 바라지 말아라. 네, 난 여보 사랑하니까 야, 그게 논리적인데. 와. 돈 바라지 말라고. 아 결혼을 보통이 아니네, 돈 일라이. 없었다. 또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동안 벌어온 돈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또 아이돌이라고 이제 맞아. 그 이름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가 보다. 일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또 멤버 그룹 생활을 하니까 또 그거 다 나눠야 되고 또 다 나눠야 회사끼리도 되니까. 다 나눠야 되고 작다 결국에는 남는 게 없고 제가 여기 애초부터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월세도 얻어가지고 그거를 그 돈으로 조금씩 이렇게 내면서 살고 있는데 돈이 모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쉽지 않지. 네, 되게 쉽지 않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돈이 어디 갔냐. 그만둔 돈은 어디로 갔니요? 그리고 와이프 약간 제가 느끼는 게 얘가 내 아들 번 돈까지 다 가지고 갔구나라는 약간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오해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걸 설명하는 게 되게 맞아요. 구구절절. 그거를 또 어머니도 여자고 그러니까 친구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에이 그래도 가수인데 그래도 행사는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한참 잘 나갔을 때 만만하니란 노래 때 그때 독감으로 그 조류 독감으로 행사 다 취소된 행사가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행사를 거의 못했어요. 다 방송 그걸 떴을 때.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돈은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남는 건 없어요. 대출 받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시댁 도움 없이 우리 둘이 한 걸로 했다. 시댁에서 도움은 안 받았지만 시댁 쪽에서 얼굴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시댁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줄 알아요. 장가갈 때. 시댁에 처가 쪽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줄 알아요. 저는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우리 장인 장모가 처음 날 딱 봤을 때 아, 저놈이 좀 무시했잖아. 좀 무시도 하고 뭔가 바라는 느낌을 들으셨나 봐. 나를 보고. 형 이미지가 좀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너도 바라는 거 같아. 너무 싫어서 이런 예단도 하지 마. 내 돈으로 다 해. 그리고 가구 내 돈으로 다 해. 하지 마. 여자 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 보통. 장모님이 TV 사러 같이 백화점 갔을 때 내가 돈을 다 냈잖아요. 장모님 내지 마세요. 제가 낼게요. 다 냈잖아요. 저는 단 한 푼도 단 1원도 내 돈으로 다 했어요. 아, 진짜? 아내만 왔어요, 정말. 그리고 저는 처갓집이 잘 사는 집도 사실은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야 좀 관심을 갖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관심을 아닌 것 갖지만 같아. 아니요 그 당시에는요. 아니 그러니까 아내분이 잘 나가니까 그것만 야 생각한 오늘 거지. 처음 알았네. 나는 굉장히 기대고 처가에 아니에요. 개개는 사람을 예, 전 전혀 말만 저러시지. 말만 전혀 달랐어요. 관심 없어요. 지금은 많이 많이 지금은 이제 현실화됐기 지금은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남편이 알아서 해주는 거는 하나도 부담스럽진 않아요. 둘이 살면서 그건 또 모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시댁에서 도움받는 부분은 우리
우리 이인경 마담님은 시댁이 좀 많이 잘 살으셨으니까 다. 예, 많이 잘 사는데 네. 제 신랑이 당시에는 노총각이었어요. 네. 33살이고 제가 28. 그 당시 당시에 나이로는? 1980년대 초반에는 나 노총각이었는데 그때 청년 실업가였죠. 제가 늘 강추점에 돈만 보고 갔는데 돈은 사라지고 더러운 성격만 그대로 남아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집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간밭도 있었고 게다가 건물도 홍대 앞에 있는 모 주유소 앞이고 빌라는 대치동에 있었고 간밭은 경상남도에서 지금 있는데 그냥 사모님으로 그냥 입성하셨는데 네 기사 딸린 저도 있고 다 달려 기사 딸렸죠. 돈이 다 날렸죠.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래. 이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재산 다 날라가거든. 아, 그렇구나. 진짜요. 이게 며느리 잘못 들었네.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다 그게 좋은 며느리 잠깐 괜찮은 며느리 들어오면요 그게 배가 3배가 된다고. 내가 이래서 동치미 안 나서 얼굴이 폈던 거야. 내가 이런 누명을 안 받았어. 집에 나오면은 아니 그런데 저는 진정한 성인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이. 어떻게 300만, 400만 원 받은 월급쟁이들이 서울에 있는 4, 5억대 전세를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전처럼 단칸방에서 시작하자, 우리 이게 안 되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어떻게 해요? 안 되는지라 이제 시댁들이 주면서 갑질까지 안 하기를 바라는 것도 좀 해요. 근데 최근에 갑질 너무 많으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직장 갑질도 이제 고소를 당하는데 예,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벌금형이라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시댁 갑질을? 예. 시어머니 고발하고 싶다고 이런 사람들 있죠. 세상에 어떡하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죠? 당신은 목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어머니를 3년 구형합니다. 세상 말세다. 세상 말세다. 그치? 아니요, 이게 장미 말이요, 뭐요. 마담님은 아이고. 어떠세요? 결혼하셨을 때 시댁의 도움을 좀. 저는요, 영어 잘하신 시아버지가 많이 해주셨나요? 우리 아버지는 조금 이렇게 좀 넉넉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잘 살았는데, 저는 결혼하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당연히 아들 결혼하면 전세를 해주든가 집을 사주든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친정인데. 친정에서, 친정에서 오빠들한테 해주는 거 보니까 당연히 받는 건 줄 알고 결혼하면은 시아버지가 뭐 집을 전세나 당연히 사주는 건 줄 알았는데, 핑계는 37살 노처녀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일단 그때 당시 7천만 원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친정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노처녀 데리고 간다고 고맙다고 뭐 그러는 뭐 자기는 뭐 젊어 동갑인데 그래서 전세로 이제 그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동갑이요. 우리는 위요. 얼마나 비슷해. 얼마 비슷해요. 20살 차이. 그래서 시아버님이 항상 마음이 넉넉하고 부자시다고 한 거는 우리 시아버님은 많이 배우셨어요. 학식이 좀 많으셔서 항상 마음으로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배움이 많아서 부자라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당신이 부자라 그러고 이제 그래서 얼마 차이가 대주셨어요? 안 대줬어요. 근데 왜 안 대줬냐면 우리 그 시댁에 가니까 한 달에 연금을 받고 사시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손도 안 내밀고 누구한테 손도 안 내밀고 민폐도 안 끼치고 주지도 않고 아주 딱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주지를 않아요? 안주가 안 받는 성격이고 우리 아버지는 베풀고 걷어들이고 이런 아주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오빠들은 무슨 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갖다 드리고 또 며느리가 용돈 갖고 오면 우리 아버지는 그거 모았다가 그 배로 또 써요. 뭐 누구 학자 대학 등록금 대주고 아버지는 이랬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시아버지 때 받든 안 받든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봉투를 갖다 드렸어요. 따박따박 갖다 드렸는데 드리는 그 즐거움이 또 대단히 크더라고요. 그런 며느리 좋다. 베풀 때 베푸는 즐거움이 있지. 그게 며느리 짱이에요. 받는 즐거움, 행복도 있지만 또 주는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성질만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안 내. 근데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예, 굉장히 최고라고 그러고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굉장히 불편한 사이였는데 이제 과정이지. 그게 과정이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진정이
진실이 끝에는 이기는 수밖에 없어. 진심이 통했군요, 진심이. 이기더라고. 제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이제 갑질을 고발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주면서도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주는 티를 팍팍 내는. 그래서 오히려 그 갑질 안 당하고 안 받겠다. 받는 게 낫겠다는 분들도 근데 있거든요. 자존심 있으시면 안 받으시면 좋죠. 깨끗한데 받고도 그거를 갑질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질이요. 네. 돈을 주면서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채서봐. 그렇게 중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데 또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돈 주면 그거 또 안 날릴 것 같아? 이거 안 날릴 것 같아? 똑바로 정신 차려 이러면서 주는 거야. 얘기 들어보세요. 정신 차려. 이렇게 주는 갑질하고 그러면 그거 받을 때 받겠어요? 안 받아요. 아니 정말 자존심 상해서요. 급해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안 받아요. 아니, 나도 받아. 아니 형 대부분 안 그래. 아니, 나욕 먹고 받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지도 않아. 주지도 않으면서 갑질을 해. 주지도 않아.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된다고 생각해? 한두 번이야 이게? 내가 무슨 돈 찍어내는 기계야? 정신 차리지 못해? 그러면 말을 못 하잖아. 맞는 얘기잖아. 속은 디글디글 끓지. 근데 갑질은 아니잖아 그게. 어린이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돌아서서 와. 그래서 전화가 와. 계좌번호 찍게. 딱 돈을 주시면 그 돈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같은 돈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잘 줘야 되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받은 돈이 좀 많아요. 그렇게 받은 돈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거야. 받아보니까 그런 느낌이 좋구나. 그런 놈이 감동을 받. 그러니까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두 번 다시 돈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약간 저같이. 친데레 느낌이네. 그러네. 할 말은 하고. 하고 딱 받으면 멋있다. 그게 감동이 돼서 되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또 받지. 또 받게 돼. 너무 좋아. 갑질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를 주시느냐에 따라서 감내할 수 있는 양이 그렇지. 커지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니 집 한 채 큰 거 하나 사주시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못 듣겠어요? 이렇게 하고 얘기 계속 하시라고 받는 거지. 근데 아니, 뭐 거의 다 이만큼 받는다네. 주시는데 그런 많은 말을 하면 안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서 못 받아요. 안 당해봐서 그래요. 아니죠. 근데 지금 한표 원장님은 난 욕 먹고도 그래도 받겠다라는. 그거는 현실적인 이게 거지. 돈이라는 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자야 되고 2-3시간 씻고 뭐 다 하고 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12시간 중에 8시간, 10시간을 일했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바친 게 그 노동의 대가가 돈이에요. 그 돈을 날로 주는데 잔소리 좀 들으면 어떡고 욕을 좀 얻어먹으면 어때?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돈을 저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예? 사실. 맞아.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럼요. 저렇게 돈을 알아줬으면 우리가 종이 쪼가리를 좋겠어.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 돈을 줄 때는 우리 부모의 생명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돈 주는 건 똑같아. 그러니 내가 돈을 줄 때는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써야지. 내 살아생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놀러 가도 되고 뭐 하고 싶은 일 하고 되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내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돈을 가지고 갑질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생각이 든다면 안 가면 돼. 가서 돈을 받을 생각이 있었고 그 돈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럼. 무슨 소리를 들어도 기꺼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두 번은 못 가요. 그런데 아니야, 두 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저도 그런데 받아 나는. 돈 주기 전에 욕해놓고 돈을 보내주면 수시로 할 수 있어. 수시로. 이상하네. 내 경우에도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어서 딸이나 아들한테 뭘 내가 진짜 얘기하셨지만 나 이렇게 어렵게 해서 오늘 몇백만 원이 들어왔다. 이러면 이거 100만 원, 200만 원이 이게 거저가 아닌데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마음으로.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생각하고 주는 대로 그냥 난 좋다 그러고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을 때 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하게 돼. 이건 조금 아껴라라든지 그런 걸 조금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어디서 보니까 돈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거래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돈은 중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필요하다는 얘기지. 필요한 아주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필요한 게 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잖아요. 마음보다 더 돈이 있을 때 얘기지 없을 때는 너무 중요해. 이경재 원장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마음에 물질이 담길 때 진짜 마음. 그럼요. 마음이다. 돈에 마음을
사람을 닮자. 일라이. 저는 이제 제 부모님한테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질 테니까 도와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몇 년간이 지금 살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빚도 막 많고 막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제 신용카드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단계가 왔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래도 이제 힘드니까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미안해가지고 약간 남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장인 장모님이 이제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라 이렇게를 말씀하시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차라리 뭐라고 하고 약간 언제 갚을 거야 빨리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좀 서두르고 좀 열심히 알바라도 좀 오래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와이프가 제가 상처받을까 봐 말 안 하고. 말 안 해요. 왜냐면 일을 못 하니까. 아, 지금 그 얘기하면서. 이게 근데 그럴 때가 있어. 일라이 그게 너무 힘들어. 사람이 그거 알잖아. 자기가. 아니 그리고 이제 일 그게, 시작하잖아요. 맞아. 이제 일 시작하니까. 근데 너 상황 바꿔서 만약에 장인어른이 일라이 씨 산부이자고요. 자, 3일 늦었어요. 예. 잘생겨도 미안해하는데 우리 남편이 잘생기지도 않은데 안 미안해.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일라이 저렇게 착해요. 봐봐. 지현수 씨도 본다. 아니 그런데 저 아는 후배가 초과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차라리 사채업자한테 돈을 받을 걸 그랬다고 그래요. 사채업자 한 명만 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초과는 처형, 그다음에 뭐 처남 이런 사람들이 정말 채무자 보듯이 본대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뉘앙스가 네, 오면 그냥 명절에. 왔어 이게 아니라 이러고 있고 그럼 세운 동안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 그냥 그 한 살림에 얘기인데도 아이고 핸드폰 들고 다니네. 얼메스 뭐 이렇게 되면 정말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게 돈 썼다 없는데 해서 다 참여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 뭐 세운 사치품 동안에 같으면 눈에 그게 가시겠지. 그럼요. 휴가 갔나 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거기서 뭐 당연히 받을 사람처럼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착해서 그래요. 그 돈을 그리고 맞아 그건 맞고 돈을 줄 때는 정말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정말 필요할 때 딱 줘야지. 그 돈 다 주에 뭐 할 건데. 누구나 한 번은 이렇게 클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막 할 건 아니지만 항상 사람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줄 때 딱 필요할 때 줘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데 밑받침이 되거나 큰 도움이 될 때 주는 거지. 괜히 그거 자꾸만 재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 시간 다 지나가면 그 돈 나중에 준다 해도 받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그거보다 정말 나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정말 남김없이 다 주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라이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으면은 친구들 보면 처가에 좀 놀리는 경우 있지 않아요? 미국은 처가가 세다면서요?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되게 무서워. 네, 장모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는 장모 말고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무서울 때가 왜? 장인어른이 뭐 하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내 아들, 내 예쁜 아들을 데려간 여자. 미국에는 내 예쁜 공주를 데려간 짐승. 이거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남자도 아니고 짐승이야.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되게 아, 사회심이에요. 심해요. 그리고 그 이제 장인어른이 만약에 일을 안 하시고 취미 생활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미국에는 취미 생활이 되게 많아요. 뭐 골프도 있고 낚시도 있고 사냥도 있고 이러니까 다 조용한 그런 취미 생활들이에요. 아, 말을 아무도 없이 그냥 단둘이만 있는 그러네. 그런 게 사위하고 많아요. 둘이서 낚시. 엽총을 들고 내 이 짐승을 찬양하리라.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또 취미 생활을 해야 되고 사위가 싫어도 네. 그리고 거기서도 그 취미 생활에서 더 잘해야 돼요. 아, 진짜요? 그래야 인증을 받으니까. 그리고 일부러 진다고 느끼면 이제 장인어른이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야, 조절하기 힘들다. 아니 근데 진짜 영화도 보니까 미터 페어런츠나 뭐 마이버 웨딩이나 보면 전부 장인어른이 이상한 사람들 나오는 영화였네요. 예전에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미국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얘기 아니에요. 야, 그동안 너
금발미. 금발, 블론드. 있어요. 있는데 괜히 꺼낸 것 같죠, 얘기를. 그러네. 반응이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막. 처음 들어보는 그래서. 이름이 뭐였어, 제시카였어? 아니. 그런데 미국도 부모가 자녀한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만났어요. 부모님이 아니 옛날에 제시카 부모님 만났어. 부모님까지 만난 사이야. 그 부모님이 나름 저기 뭐 이제 당시에 마취과 의사고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가시고 미국 사람 돈 많이 벌죠. 하여튼 너무 잘 사는 집안의 외동딸인데 정말 잘 사는데 하루 내가 이제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오토바이를 제가 타고 다녀서 뒤에다 그 친구를 태우고 한 2시간 걸려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갔더니 오토바이 타고 온 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동양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그 딸 되게 귀하게 키워서 막 했는데 어쨌든 딱 왔는데 부모님 눈빛이 딱 안 좋아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제가 집에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그냥 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불편하게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가서 주무시는 부모님을 그 자리에서 딱 깨워요. 깨우고 사과하라고 그래, 지금. 막 자랐다니까. 아니, 막, 그게 아니라.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어정쩡하게 이제 사과를 했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그 문화 충격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독립심과 그런 거에 대한 존중이 어려서부터 그들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고 또 그걸 진짜 존중을 해주고. 이게 형님 얘기가 아니라 형님 알던 분 얘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래, 그래요? 내가 알던 분 얘기. 너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였던 거 알아요? 위해 주는 여성과의 결혼이 잘 안 됐대요, 그분은. 그분 이야기 궁금하다. 궁금해서요. 왜 잘 안 됐어요? 가슴 아픈 얘기야. 저희가 이제 뭐 돈 많고 없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게 상관이냐면 돈 많다고 또 잘 쓰는 건 아니고. 그럼요. 예. 돈 없다고 또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짜거나 아니면 택도 안 되게 통이 너무 크거나 그럼 그것도 스트레스란 말이죠. 야, 처음 나왔는데 오늘 주제 발표까지 오늘 터졌어요. 예, 우리 일라이 씨. 저런 거 좋아, 스웨터. 여기. 저런 거. 어깨 넓어야지 저게 되거든요. 예. 하필이면 저런 사진이네. 얼굴에 반을 가렸는데 잘생겼네. 배우 얼굴이야. 예. 근데 엄마, 우리 집 형편에 보험료만 200만 원이 웬 말이에요? 이게 일라이가 엄마한테 하신 얘기예요? 네. 말이에요. 이제 저희 부모님도 되게 손이 큰 편이세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쓰거나 뭐 집 사고 이런 식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밥을 먹을 때 되게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들 돌 때 저희 미국에 한번 갔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꽃게철이었어요. 그래서 꽃게를 아빠가 한 바구니를 갖고 오면서 이거 쪄 먹자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거기 안에 한 200~300마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바구니가 얼마나 크길래? 정말 커요. 그 나무 바구니로 부셜로 이렇게 꽉 집어넣어서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사왔어요. 근데 맛있겠다. 그거를 이제 저랑 와이프랑 엄마, 아빠, 여동생이랑 같이 5명이서 그거를 다 60마리씩 먹어야 돼, 60마리씩. 다 찐 거예요. 먹기도 전에. 먹으면서 찌고 일단 다 쪄요. 일단 다 쪄요. 만약에 그걸 다 남기면 그 꽃게를 이제 부시면 비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냥 앞마당에 그냥 뿌려놓으면 키토산. 네. 아니면 뭐 그 동물들이 뭐 너구리 같은 것들이 와서 집어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있고 저번에 저희 하와이 여행 갔을 때도 맞아. 다 같이 온 가족이 갔었죠. 온 가족 갈 때 여행 가면 다 같이 가야 된다. 저희 아버지 생각에 그럼 우리 하와이 다 같이 놀러 가자 해서 저는 알겠다고. 그러면 가자. 그래서 비행기 표랑 이런 숙박비랑 다 해주셨어요. 좋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연애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좀 머물러 있었어요. 저도 일하고 이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오랜만에 뭐 친구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왔고 또 남편이 식당 사업도 하고 하니까 돈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들은 아이돌이. 네, 다른 주변 한국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딱 걸렸네. 근데 이게 불길하다. 한국에 머물러 있는데 일도 안 하고 저희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을 한 3-4개를 드는 거예요. 엄마가. 네. 그리고 하나는 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씩 30 몇 년을 내야 되는 거를 어차피 좀 있으면 다시 미국 들어갈 거 왜 이거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저는. 이 돈도 없고 돈 줄 사람도 없고 아버지는 생활비 너무 많이 나가니까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당시 연애하고 있었던 아내한테 보험료 내야 되니까 이만큼 보내라. 누가요? 와이프한테. 어머님께서? 네. 이만큼만 빌려줘라. 갚을게. 이렇게 계속 달달로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또 결혼한다는 생각이고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잘해주시겠지. 나는 이 희망으로 다 보내준 거예요. 새롭네요. 그냥 벌어놓은 돈 그래도 저희 그 당시에도 결혼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돈 갖고 합쳐가지고 뭐 사고. 뭐 자금 전세 이렇게 집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살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또 어머니가 또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니까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게 와이프도 이제 참다 돈도 이제 거의 다 없어져 가니까 제가 이제 그때 한 6개월씩 해외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을 때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계속 보험료를 들었는데 이만큼 달달로 이렇게 나가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왜 주냐고. 차라리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걸 돈이 있다고 이렇게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엄마한테 욱해서. 못됐네. 욱해가지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거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평생 먹고 사는 욕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평생 결혼하면은. 예. 그래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미안하고 지금도 미안하고 평생 앞으로 미안할 거지만 누구한테 미안한 거야? 아내한테 미안해. 아내한테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앞으로 그래도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엄마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안 하게끔 내가 우리 행복을 위해 통 크게 쓸 테니까 날 믿어줘. 러브레터가 됐어. 러브레터가 됐어. 정말 잘 갔어요. 아니 근데 한국말이 정말 빨리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처음보다 훨씬 더. 혹시 어제 연습했어요? 지현수 씨 앞에서? 좀 많이 도와줘. 그래도 원래는 와이프랑 같이 다니니까요. 제가 말을 하면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와이프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아. 아니 되게 말 느는 방법이 이제 많이 싸우면 이렇게 많이 느는데 싸우면 안 돼요. 저요. 계속 조근조근하게 말하고. 언성을 안 높이고. 차라리 장정희 씨처럼 확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장정희 씨랑 한번 싸워봐야 그런 얘기를 정신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